내일은 어떤 종목과 섹터에 주목해봐야 할지 매일경제의 내일신문 통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내일장 여신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오늘도 산불 관련한 기사로 준비해봤습니다. 서울 면적의 절반이 탔다. 영남 산불 역대 최악이다라는 헤드라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일주일째 진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번지면서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이 됐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경남 산청을 시작으로 중대형 산불 지역은 모두 10곳. 피해 면적은 총 36,009헥타르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중 경북의 피해 규모는 서울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어가는 규모라고 밝혔는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에 안동과 청송, 영양과 영덕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추가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산불의 구역이 여전히 동북부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앞으로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 속보도 나왔는데요. 영남 지역에 굵은 빗방울이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산불이 어서 진화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장과 관련된 내용 송률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산불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산불 관련주로 얘기를 해봤다면 오늘은 모듈러 주택 쪽으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자마자 안동으로 내려가서 조립식 모듈형 주택 지원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오늘 관련주가 들썩였는데요. 모듈러 주택 관련주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모듈러 주택 관련주들이 좋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은 지금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지금 정책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발언이 나왔다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모듈러 주택이라고 하면은 크게 한 세 종목 정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가장 많이 올랐던 거는 SY입니다. 자, SY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우하향하다가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SY 같은 경우는 우리 프로그램에서 박재순 매니저님이 포트에 편입한 종목인데요. SY가 사실 가장 좋은 상승으로 보였고요. 그 다음 종목 본다고 하면은 덕신 EPC가 오늘 한 16% 정도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 이제 금강공업도 해당이 되는데 한 12% 정도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강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좋은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전 내일도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 세 종목 다 공통점이 뭐냐? 최근에 하향 추세를 유지를 하다가 반등이 나왔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다시 한번 추세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사실 지금 피해가 날이 갈수록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민 같은 경우도 16,700명 정도 집계가 됐고요. 주택 피해만 하더라도 2,500회 정도 지금 이제 추산이 되고 있는데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는 일단 조립식 주택이기 때문에 빨리 공급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물량도 보유하고 있는 비축분이 있기 때문에 모듈러 주택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단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실적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워낙에 투심이 안 좋았다 보니까 이번에 강한 상승 나타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모듈러 주택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얘기해 주시면서 내일장으로 흐름 짚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나와 있는 기사 잠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차 25% 관세 피할 미국 신공장 준공했다 헤드라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공식화했습니다. 4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국내 자동차 업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현대차는 이 같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의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 잠시 후 주주총회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면도 살펴보겠습니다. 철근값 원가도 안 돼 2위, 3위 업체도 중단했다 올라와 있습니다. 국내 2위 철강 기업인 현대제철 관련한 소식인데요. 이 현대제철 공장이 다음 달부터 한 달간 전면 셧다운에 들어갑니다. 4월 한 달 동안 인천공항 철근 공장 생산을 멈춘 뒤에 감산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철강 수요가 감소한 데 따른 결정인데요. 철근 공장의 전체 생산 라인을 멈춘 건 이 창사 이래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 철강 수요는 3년 연속으로 급감했습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철근 수요는 798만 톤으로 전년보다 20% 감소했습니다. IMF 이후 2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건데요.
철강업계는 올해 철근 수요가 더 감소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공장 가동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철근 회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동국제강은 지난해 7월부터 철근 공장을 야간에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업계 동향을 보면 철근 업계의 불황은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현대제철 셧다운이 가격 안정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 매니저님 인사이트 얻어볼게요. 매니저님, 네. 이 건설 성수기인 3월에도 철근 가격이 손익분기점인 통당 70만 원을 밑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철근 업체들이 줄줄이 허리띠를 둘러매고 있는데요. 현대제철 주가 어떻게 흘러간다고 보십니까? 일단 현대제철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약간 악재가 더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셧다운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건설 경기가 계속해서 악화되다 보니까 철근 수요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간 철근 생산량이 한 1,300만 톤 정도 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수요가 800만 톤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전반적으로 60%밖에 되지 않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전망이 낮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철근 수요가 600만 톤에 그칠 것이다.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현대제철이 셧다운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대제철만 겪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원가도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생산량만 봤을 때 2위 업체가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얼마 전부터 야간 가동만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현대차 그룹 계열사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미국 투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저는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지금 이제 현대제철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약간 실적을 회복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철근 같은 경우는 언제 조금 이제 업황이 괜찮았냐? 2021년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코로나 때 왜 괜찮았냐면은 중국이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그때 당시 철근 수요가 확대되고 철근 값이 우상향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자, 실제로 철근 수요 같은 경우는 최근 3년 동안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21년 이후 22년부터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다. 자, 실제로 현대제철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보시면 그 흐름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22년도까지는 좋았습니다. 지금 이제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1조 6천억 정도 기록을 했는데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감소를 합니다. 실제로 22년도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23년도는 거의 절반으로 깔아앉았습니다. 24년도 같은 경우는 절반도 안 돼요. 7,900억에서 1,500억으로 깔아앉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 때 가장 잘 나갔을 때는 2조 4천억까지 기록을 했었고 지금은 이렇다 영업이익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철근 가격이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저는 사실 건설 경기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줘야 철근 가격도 회복을 하면서 수요가 전체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 업황 자체는 안 좋습니다. 근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 그룹의 북미 투자 모멘텀도 있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실적을 개선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우상향할 수 있는 근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철강 업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현대제철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답변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송율 매니저 인사이트 만나봤고요. 내일장 신문도 미리 읽어봤습니다. 이어지는 주주총회에서 내일장을 대비하기 위한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